자, 함수 부분은요, 제가 5월달부터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이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6개 1번부터 6번까지 함수 문제 순차적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하고 2번은요,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시게 되면 1번과 2번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비어있는 영역이 많아요. 근데 3, 4, 5, 6은 한 셀에만 함수 작성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우선 분류 1번 I 5셀 선택하고요. 1번 보도록 할게요. 네. 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도서코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도서코드 열의 첫 번째 글자를 떼내면 뭐 E, 뭐 A, H, A 뭐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예술로, E이면 C, SA로, 그 외에는 인문으로 표시를 하는데 if하고 left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if 함수는 조건식, 쉼표, 네. 조건식, 쉼표,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요렇게 실행의 경우의 수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실행문의 종류 자체는 A이면 예술, E이면 에세이, 그 외에는 인문, 3가지 종류예요. 그러면 if 함수 하나 가지고 할 수 없고 2개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부분인데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네. 먼저요, 문제에서 묻는 조건은 뭐냐면 도수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냈을 때 그게 이제 A냐 이렇게 돼 있는데, 도수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내는 부분 자체는 지금 이제 문제에서 left 함수 사용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left 도수코드 I 5셀이니까 같은 행에 있는 도수코드 셀은 B 5셀이잖아요. 네, B 5셀의 첫 번째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냈는데 그게 네, A이냐 문자 열이니까 반대 상태함수를 묶어가지고 A야,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식이 되고요. 이 조건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실행할 실행문으로서는 예술 출력하게끔 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거짓 부분에다가 다시 이 if 함수식을 다시 사용해야 돼요. 우선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나 2번 문제 중에 if 함수 반드시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함수 마법사로 풀이할게요. I 5셀 선택했고 위에 수직 표시줄 옆에 fx 얘를 클릭하세요. 그럼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졌는데 함수 검색에서 if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네. 자, 함수 선택에서 if 찾았으면 확인.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로직 컨버터 테스트가 조건식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수동으로 여기다가 left 직접 입력합니다. left 이렇게 갈로 열기까지. 자, left 함수식을 우선 저희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마우스를 요 left 수식 입력줄에 있는 left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함수 인수가 바뀌어요. left 함수에 대한 도움말로 얘를 클릭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뀌었죠? left로 바뀌었습니다. 텍스트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시키는 해당 셀 주소는 I 5셀이에요. 그러면 해당 5행에 있는 데이터 중에 도서코드 입력 셀 B5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 B5셀에 입력된 문자열 중에 왼쪽에서 몇 글자 추출할 건데 문제에서 왼쪽에 첫 번째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요구하니까 1 이렇게 하시면 출력 결과치 2로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보기로 확인되어질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네, 확인 누르면 안 돼요. 확인 누르면 안 되고 if를 클릭하세요. 여기 if 함수를 다시 클릭하세요. if를 클릭하게 되면 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여기 보면 오류 메시지인데 샵밸류라고 이렇게 느낌표 뜨는데 왜? 조건식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행에 있는 도수코드 셀 첫 번째 글자를 뽑아온 거예요. 이 뽑아온 거에 대해서요, 조건식은 얘가 순차적으로 합니다. A야 이렇게 같으냐 이퀄입니다. left 함수는 문자 열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가지고 뒤에 네, 이렇게 A를 지정해 줘야 돼요. 네, 확대해드리면 이렇습니다. left 갈로 B5 심표 1 갈로 닫고 이퀄 상따옴표 A 상따옴표 닫기 이냐. 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할 실행문은 문제에서요. 네, A이면 예술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는데 얘 문자 열이죠. 네, 그러면 상따옴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술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상따옴표 묶음.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현재 예술이 아니에요. 그죠? E니까 A가 아니죠. A가 아니니까 네, 이게 예술이 안 찍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실행문. 여기에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뭐예요? E냐 그러면 A가 아니면 E냐 이렇게 묻는데 요 부분에다가요. 네, 또 if 함수 사용해야 되니까 수동으로 하지 말고요. 저희 위에 있는 얘 완성한 걸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요 if부터 요 끝까지 이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 함수 인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 넣으면 더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두고요. 이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꼴 뒷부분을요. 복사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형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if 조건식 쉼표 참일 때의 실행문 쉼표 여기 쉼표합니다. 쉼표 그 다음에 거짓 때 실행문인데 요 거짓일 때의 실행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거짓일 때의 실행문에 다시 if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 꼴 뒷부분을 그냥 복사하세요. 이렇게 블록 정해가지고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이 거짓일 때의 실행문 여기다가요 붙여넣기를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뽑아온 해당 코드의 첫 글자가 A야? A면 예술이라고 찍어. 아니야? 아닌 경우에 실행문에다가 다시 if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A가 아니고 E면 이렇게 두 번째 물으니까 요 두 번째 비교하는 A를 E로 바꾸세요. 이렇게 E로 바꾸세요. 자, 문제 보면 E이면 C/SA 그러니까 요거를요 C/SA로 수정하세요. 예수를 C/SA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것도 아니야. 그 외에는 인문으로 해. 그러니까 그 외 부분 여기다가 인문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상따옴표 인문 상따옴표 닫기.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인데 함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복잡도가 좀 있어가지고 그 오류를 좀 발생시킬 경우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함수식은요, equal 함수명 갈록구름이 안에 함수 인수. 인수가 쉼표 구분 기호로 해서 인수 1, 인수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집니다.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지는 함수 인수 개수나 대상값이 틀려요. 자,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뭐냐면 함수지가 만약에 equal로 시작하고 함수명, 함수 이름 자체가 오타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와 갈록구름이가 열어놓고 안 닫았다든지 또는 함수 인수의 구분 기호는 쉼표를 해야 되는데 점을 찍었다든지 또는 문자열은 상따옴표를 묶어야 되는데 상따옴표 열고 안 닫았다든지 그 범위 내에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1번 또는 2번 문제는 첫 번째 완성한 셀을 자동차 화면들로 드래그 해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함수가 if 자주 나옵니다. 거의 고정으로 나옵니다. 또는 rank 함수 또는 이제 choose 조합 문제 유형 choose mid나 나중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풀이 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자,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엔터키 눌러가지고 결과치를 적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CSA가 찍힌 건 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요 자동차 핸들요 요 사각형 점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사각형 점을요 마우스로 올려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쭉 끄세요. 여기 지금 현재 I 열이니까 I 12까지. 중간에 경계선이 굵게 되니까 이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구분선이 얇게 완성이 되어졌어요. 1번 풀이 끝났습니다.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완성된 함수식 I 5셀 완성된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풀이합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할인 가격을 구하는데 문제에서요 어떤 함수를 사용하라 라는 부분은 다 주어져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라운드 다운 함수만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라운드 계열 함수라고 해서 라운드는 얘는 반올림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반올림
그 다음에 라운드업 올림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네. 라운드 다운은 내림 처리하는 함수인데 사용 방법 똑같아요. 값, 쉼표, 자릿수 이렇게 풀이를 하는 네, 함수들입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라운드 다운 내림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네, 지정되어진 값 뒷부분을 그냥 버려라 이 말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해당 이 수식으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서 가격에다가 해당 0.75를 곱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표시 자릿수는 100원 단위까지만 표시되게끔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있거든요. 제2호세를 선택한 다음에요. 네, 요 경우에는 라운드 다운 함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fx 클릭한 다음에 검색하고자 하는 함수 이름에다가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해도 되고 라운드만 입력하셔도 찾아질 거예요. 3개밖에 안 찾아질 겁니다. 라운드로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로 검색하게 되면 3개만 찾아질 겁니다. 라운드 다운 선택 확인 값 넘버 값 자릿수 요 값 부분에다가요. 네, 값 부분에다가 저희가 행 단위별로요. 이 행에 있는 도서 가격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이렇게. 그럼 G5가 입력이 되어졌죠. 여기다가 곱하기 0.75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 곱하기는요. 별표를 사용합니다. 연산자. 별표 연산자.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Shift 8번 눌러가지고 별표 입력하고 0.75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릿수, 네, 최종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자릿수인데요. 여기서는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1의 정수값까지를 구할 때 기준이 0입니다. 0. 그 다음에 10의 정수값 구할 때는 네, 마이너스 1이고요. 100의 정수값 구할 때는 마이너스 2예요. 규칙은요. 1을 회전하면 뺄셈처럼 보이죠? 0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해당 뭐 만 단위까지 구하라 그러면 빼기에 동그라미가 만이면 4개네 뭐 이런 식으로 1000단위면 빼기에 3이네 이렇게 네. 그리고 해보시고 네 혹시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해당 뭐 마이너스 2를 입력해야 되는데 2를 입력했어요.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다시 하시면 되죠. 네. 자, 여기서는 100의 정수값이니까 마이너스 2 100단위까지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900이라고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상단에 네, 완성되어진 함수 중에 이렇습니다. equal 라운드 다운 갈로 G5 별표 0.75 쉼표 마이너스 2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십니다. 적용할게요. 네, 확인 버튼 클릭. 해당 요 함수시 네, 자동챔 핸들을 밑으로 드래그 J22까지만. 자, 그 다음 펼침 버튼 서식 없이 채워. 질문들 하시는 내용 중에 요 쉼표 1000단위 구분기호 적용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안 하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셔도 돼요. 해줘도 상관없고 안 했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2020년 출판 도서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이 13셀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함수의 종류는 하나밖에 안 요구를 하고 있어요. count if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해. 그리고 and 연산을 사용해서 구한 숫자 뒤에다가 권자를 뒤에 덧붙여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요. 자, 이 13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 주어지니까 count if 이렇게 검색 이렇게 하시면 찾아졌죠? 확인 눌렀어요. 네, 해당 함수 인수는 2개만 입력합니다. range 범위,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 자, 문제에서요. 2020년 출판 도서 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해당 연도적인 부분 자체가 2020년 도서 출판인 거 이렇게 요구하고 자, 잘못 말씀드렸네. 세부 조건이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일 포함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출간일이 입력되어져 있는 범위 영역이 이게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해당 레인지 범위 영역은 F5에서부터 F12까지를 블록 정합니다. 이렇게 범위 잡았습니다. 네. 다음 해당 레인지 크라이테리어 부분에서요. 이 기준 부분에서요.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하고요. 날짜 형식 그대로 입력하세요.
2020 하이펀 01 하이펀 네, 하이펀입니다. 하이펀 01 하이펀 01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조건 범위는 F5에서부터 F12이고요. 기준 자체는 크거나 같다 이후는 이상과 같습니다. 크거나 같다 2020년 1월 1일 2020 하이펀 01 하이펀 0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뭐냐면은 해당 이 count if 그러니까 끝에가 if로 끝나는 함수들은요. 이 크라이티리얼 부분에다가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출력 결과치가 안 나온 거예요. 완성이 안 돼가지고. 자,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되면 이 출력 결과치가 미리 보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입니다. 네, 주의사항으로서 count if나 sum if나 네, 뭐 average if나 이렇게 if로 끝나는 함수들은 기준에다가 상따옴표를 꼭 묶어주라. 그래야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게 네, equal count if 갈로 F5에서부터 F12 심표 상따옴표 묶음 주의사항 equal 크거나 같다 2020년 1월 1일 됐고요. 확인 클릭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3만 구해졌는데 이러면 틀렸다고 채점돼요. 왜? 여기도 하나 더 있었잖아요. 뒤에다가 권자가 추가적으로 표시되게끔 end 연산을 사용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수동으로 여기다 end 그 다음에 상따옴표 권 상따옴표 닫기까지 완성을 해 주셔야 돼요. 함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네. 맞으면 그 문항 점수 20점을 얻고요. 하나 일부라도 틀리면 부분 점수가 없어요. 얘는 함수 문제는. 네, 0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뭐 덧붙여가지고 표시해 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주의사항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엔터. 3권.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에서 요구 조건은요. 자, 이 14제를 선택하고 이북 가격의 중간값을 구해 반올림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 라운드 미디언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라운드 다운 함수 했던 거하고 거의 같아요. 자, 미디언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 얘는 말 그대로요. 네,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미디언. 네, 그래서 해당 값의 범위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값의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해요. 자, 중간값 구한 그 결과값의 표시 형식을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 처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이 14를 선택한 다음에 fx 네, 함수와 함수로 구할 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구해진 값에 대한 표시 자릿수 지정은 라운드니까 라운드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round 라운드 확인 값 쉼표 자릿수 값은요 미디언 함수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값을 여기다가 수동으로 미디언이라고 가로 열기까지 해줍니다. 가로 열기까지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요 요 미디언을 클릭하세요. 미디언을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미디언 함수의 임수 대하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얘는 범위 영역 그냥 블록 잡으면 돼요. NUM 넘버 1 입력란 커스 찍고 이북 가격 네, 범위 영역 이북 가격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H5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입력됐죠. 네. 미디언 갈로 H5 H12 하게 되면 얘가요. 해당 이 8개 범위 영역 중에 중간값을 뽑아요. 중간값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니까 뭐 9730이 중간값으로 네, 해당 뽑혀졌어요. 자, 요 미디언은 끝났어요. 근데 여기 주의사항 여기서 확인 누르면 안 돼요. 확인 누르지 말고 요 라운드를 클릭하셔가지고 라운드 함수가 안 끝났으니까 라운드 함수 인수에서요 표시 자릿수를 지정을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표시 자릿수는 100원 단위까지 아까 저희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네, 라운드 다운하고 자릿수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였습니다. 마이너스 2. 100원 단위는 마이너스 2. 예, 1을 돌리고 동그라미 개수 2. 이렇게 기억하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확인 클릭. 자, 해서요 9700이라고 구해졌습니다. 4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문제 6문제 나오죠? 해당 함수의 난이도는요. 두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오고요. 두 문제가 좀 중간 단위 나오고 두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가 쉬워요. 세 번째는 높은 가격, 도서 가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문제에서 어떤 함수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라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fx 누른 다음에 J5세 선택하고
J13셀 선택하고 FX 눌렀습니다. 그 다음 라지. 네, 라지 구했죠. 자, 라지 함수는 어레이 쉼표 K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에서 도서 가격이 세 번째로 높은 거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서 가격이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 자동으로 네, 도서 가격이라고 정의된 이름이 네, 바뀌었어요. G5부터 G12가 표시되지 않고 정의된 이름이 도서 가격으로 입력이 됐고요. K번째에다가 문제에서 세 번째 높은 가격이니까 3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네, 이꼴 라지 갈로 도서 가격 쉼표 3 갈로 닫기 확인 누르면 뚝딱 네, 세 번째 큰 값 15,000이 구해졌습니다. 자, 5번 끝났고요. 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J14셀인데 J14셀은 고정적으로요. 보이루겁만 물어요. 보이루겁 함수만 나옵니다. 객관적인 난이도는 보이루겁이 오히려 함수인수가 제일 많습니다. 함수인수 4개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난이도는 보이루겁이 어렵지만 시험 문제 6번 문제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주셔야 돼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가격을 구하는데 H14셀을 선택한 도서 코드에 대한 도서 가격을 구하라. 보이루고 함수 사용하시오. 문제 내용이 딱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H14셀을 선택한 어떤 격 표시되도록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J14셀 선택한 다음에 FX 누르고 함수 마법사에서 Vlookup 선택을 하세요. 네, Vlookup 찾았습니다. 네, 확인 누르고 함수인수 4개 입력하셔야 돼요. 4개. 자, 요 규칙 설명드릴게요. 룩업 언더바 밸류 저희 시험에서는요. 고정적으로 H14셀만 물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H14셀을 꾹 선택하세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자, 그 다음에 테일 언더 어레이는 참조 범위인데 요거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잊지 않고 H14셀에 지금 현재 선택되어진 값 보여지는 값 20525 찾으세요. 찾으면 20525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B5셀입니다. B5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끝셀은 고정적으로 저희 시험은 H12로 끝내면 모든 문제가 다 커버돼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시작셀만 주의하시면 돼요. 끝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그래서 도서 코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도서명으로 여기에 요구되어졌고 도서명이 지지 않는다는 말이 됐다라고 하면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여기서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C5부터 선택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는 H14를 보이는 셀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 자, 그 다음에 컬럼 언더바 N유형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선택한 이 범위 영역, 지금 B5부터 H12 영역인데, 여기서요, 추출을 해올, 뽑아올, 화면상에 보여질 대상값, 도서 가격이 표시되도록 해. 그 도서 가격이 지금 선택한 이,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이냐는 거죠. 이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예요. 첫 번째가 도서 코드예요. 두 번째가 도서명이에요. 세 번째가 출판사예요. 네 번째가 지원이고요. 다섯 번째가 출간일이고 여섯 번째가 도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컬럼 언더바 NUM은 6. 그다음 레인지 언더바 로그업은 조회 방식인데 저희 시험은 고정적으로 정확히 일치인 폴스만 물어줘요. 폴스. 저희는요. true하고 false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도움말에 보면 네, 고정적으로 얘만 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false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네, 오타 나면 안 돼요. F-A-L-S-E. 자, 됐고, 확인 버튼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얘의, 대상까지 바뀌면 얘도 바뀌어요. 바뀌지만,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되는 첫 번째 해당 코드가 보이게끔 하셔야 됩니다. 할인 가격, 여기를 수식을 주고 됐네요. 네. 단가 빼기, 단가 곱하기 할인율로 계산하되,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단, 할인율은 단가가 3만 이상이면 10%, 그 외에는 5%로 지정하시오. 라운드하고 if 함수 사용하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처리할게요. 라운드는 자료수 지정하는 거잖아요. 자료수 지정하는데 해당 할인 가격을 이 수식을 의해서 구한 다음에 그 값 자체를 라운드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표시 자릿수를 네, 100원 단위까지, 100단위까지만 보이게끔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I, 5셀 선택을 한 다음에 FX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서 라운드, 네, 마지막에 적용하는 게 라운드니까 라운드부터 먼저 해야 돼요. 라운드. 그 다음에 넘버 부분에다가 요 수식을 넣어야 돼요. 요 수식을 넣어야 되는데 단가는 어디 있어요? 같은 행에 있는 단가 입력셀.
선택해 주면 되겠고, 단가 빼기, 그 다음에 또 단가 곱하기 별표예요. 그 다음에 할인율인데, 단 할인율은 단가가 3만 이상이면 10%, 그 외에는 5%를 지정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단가 부분에 if 함수가 사용이 되어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해당 곱해지는 할인율을 달리하게끔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 if 갈로까지 하고, if 함수는 여기 if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네,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if를 선택해서 if 함수에 대한 함수인지 대화상대로 바뀌면 로직 컨버터 테스트는 문제에서요, 단가가 3만 이상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가는 횡단위별로 단가가 틀리니까 요 오행의 단가가 입력된 셀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할게요. 얘 값이 3만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 3 숫자 값만 이렇게 F5셀 값이 3만 이상이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참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3만 이상이면 10%, 그냥 이대로 10% 이렇게 할게요. 10%. 그렇지 않으면 5%, 5% 이렇게 했어요. 지금 완성된 건 아닙니다. 단가 마이너스 단가 곱하기 할인율. 할인율은 if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단가가 3만 이상이면 10%, 그렇지 않으면 5%로 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자리수 지정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드 클릭, 라운드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자릿수는 100단위까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00단위면 1을 마이너스 90도 하면 빼기 0의 개수가 2개네. 마이너스 2죠. 네, 이렇게 기억하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해서요. 최종적으로 확인 눌렀을 때 그다음 여기 미리 보기에 보니까 네, 27,100원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이 되어져요. 자, 결과값 확인해 볼까요? 이꼴 라운드 갈로 F5-F5 곱하기 if 갈로 F5가 3만 이상이면 10% 쉼표, 그렇지 않으면 5% 갈로 잡고, 네, 이 계산되어진 결과값에 대해서 표시 자릿수는 100단위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여기에 할인 가격 구한 거 셀에 자동차 맨들, 여기 자동차 맨들을 수동으로 밑으로 끌어요. 여기까지 놓았어요. 옆에 펼침 버튼. 서식 없이 채워라. 화면이 너무 네.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함수 2번입니다. 판매 순위 구하라. 랭크점 EQ 이해하는 문제용이에요. 네. 랭크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J, 네, 5세 선택을 하고요. J 5세 선택하고, 문제. 판매 순위는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큰 값이 1등. 내림차순은. 내림차순을 구한 결과값이 위를 붙여라. 랭크점 EQ와 엔드 연산을 사용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J 5세 1. fx 랭크 점 EQ 해도 되고 랭크 해도 되고 찾아져요. 랭크점 EQ 확인. 순위를 구할 대상값 같은 행에 있는 지금 판매 수량 순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판매 수량이 입력되어진 셀 G5셀 마우스로 꼭 찍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범위 영역은 판매 수량의 범위 영역 G5에서부터 G12까지 G5에서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했습니다. 됐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해당 이 비교 대상은 해당 그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얘는 고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랭크가 나오면 반드시 레퍼런스 범위 영역을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
절대 참조로 바꾸는 쉬운 방법은 F4번 기능 키 한번 눌러주면 열과 행 앞에 얘 블록 지정하는 게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이렇게 딱 누르면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절대 참조 해당 수식 입력된 셀 위치에 상관없이 참조하는 대상 자체가 딱 고정이 되게끔. 네. 자, 오더 부분은요. 네. 문제에서요. 내림선 수리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림선 수리 구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빈 공란이나 여기 안내에서 보다시피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야. 그러니까 0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랭크에 대한 해당 함수식은 완성은 되어졌는데 문제에서 추가 요구 조건이 끝에다가 해당 엔드 연산 사용해서 위를 덧붙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인 눌러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덧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엔드 하고 난 다음에 위까지 하고 확인 눌러도 돼요. 이렇게. 문자를 만든 상태를 묶어줘야 된다. 네, 이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확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 구해진 부분에서 해당 이 함수식의 자동차 맨들 밑으로 드래그 놓고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그래서 1위부터 8위까지 범위 내 1위부터 8위까지 범위 내 나오면 제대로 된 거예요. rank.eq 네, 찾아 나옵니다. 2번까지 풀이 네, 2번까지 풀이 마쳤고요. 다음 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부터는 단일 셀이죠. 단일 셀. 그래서 이 세로 길쭉보다는 좀 더 쉽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관엽식물의 재고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 및 분류를 이용하여 구하고 서밋파와 카운트이프를 사용하라.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서밋파와 카운트이프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라. E의 13세. E 13세를 선택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의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누기 조건을 만들고 하는 개수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에펙스 클릭 서밋부터 서밋부터 자, if로 끝나는 함수는 조건 범위 선택할 때 표현 머리글은 빼고 입력 데이터만 선택을 한다. 문제에서요. 관엽식물 재고 수량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분류가요. 보면 관엽식물, 공기정화, 다육식물 돼 있으니까 이게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D4부터가 아니라 D5부터 D12까지 D5부터 D12까지 이렇게 분류, 네. 이름 정의가 분류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분류를 하고 바뀝니다. 그냥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분류가 관엽식물, 그래서 관엽식물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찍는 게 수월해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평균은 재고수량의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고수량이 먼저 합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H5에서부터 H12까지 H5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밋프로 분류가 관엽식물인 재고수량의 합을 구하는 건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하면 얘가 합이 구해진 거예요. 합이. 관엽식물인 재고수량의 합이 구해진 거예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평균 구하라 카운트 if 사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건을 만들고 데이터 합 나누기는 슬러시죠. 나누기 슬러시.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카운트 if 조건 범위는 같아요. 여기다 분류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네. 정의된 이름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류 입력해도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 지정해도 어차피 분류로 바뀌어요. 그냥 크라이테리어는 관엽식물. 됐어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3번 풀이는 끝났습니다. 썸이프 이꼴 썸이프 갈로 분류 쉼표 기준은 DO셀은 관엽식물이 입력되어 있는 셀. 쉼표 하블과 범위 영역 재구 수량 입력 범위 그 다음에 나누기 네 카운트 if 갈로 분류 쉼표 네 관엽식물이 입력된 셀 이렇게 풀었어요. 자 확인 이렇게 178.3333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총 판매 수익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하라 sum product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간혹 나오는 함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함수는요 객관적 난이도가 쉽다 하더라도 사용 안 해보시면 약간 당황하세요. 네, 그래서 해당 댓글로 이 정기검정 이거 시험 치러지고 난 다음에 이거 나와서 당황했어요 이런 말씀들 좀 하시던데 해당 이 함수의 역할 자체가 sum 합을 구하고 프로덕트는 곱하기거든요. 곱한 합을 구해 총계 구하고 할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뭔데 단가하고 판매 수량의 곱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하라. 자, 이에 14셀 선택을 하고요. 이 14셀 선택하고 fx 단일 함수예요. 쉬워요. 함수 검색은 sum product 이렇게 검색해서 sum product 함수 찾았고요. 네, 그 다음에 array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단가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가 없어요. 이 함수는 네. 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단가가 입력된 데이터 범위 F5에서부터 F12까지 이렇게 블록 잡으면 돼요. 단가.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입력된 범위를 array 2 마우스를 클릭하고 array 2 판매 수량 입력 범위 G5에서부터 G12까지 끝이에요. 네, 너무 쉽죠. 여기 끝이에요. 그래서 equal sum product 갈로 F5 콜론 F12 쉼표 G5 콜론 G12 이렇게 해서요. 네,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요 서로 해당 이 범위 영역 내에 포개지는 것끼리는 곱해요. 네, 행단위별로 곱해요. 그 다음 더하기 또 밑에 거 서로 곱해가지고 더하기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해보기 쉬워요. 문제 주관은 단가 범위,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범위 이렇게 해주고 끝. 자, 5번은요. 최대 판매 수량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점수 주는 문제죠. 네, 최대 판매 수량 맥스 함수 사용해서 구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쉬워요. J13셀 선택 fx max 확인. 범위 영역은요. 네. 판매 수량 범위 영역 G5에서부터 G12까지 이 끝이에요. 이꼴 맥스 갈로 G5 콜론 G12 갈로 닫기 이 끝이에요. 너무 쉽죠? 확인 누르면 끝. 맥스, 민, 라지, 스몰 중에 하나 나와요. 점수 주는 문제로. 자, 확인 됐습니다. 6번을 넘어갈게요. 네, 6번은 고정적으로 보이루곱 묻습니다. H14를 선택한 식물 아이디에 대한 단가를 구하시오. 보이루곱. J14를 선택하고요. 네, fx 보이루곱. 루곱 언더바 밸류는 H14로 고정이에요. H14셀.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시작 셀만 자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S3421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 B5부터 끝셀은
H14셀. 끝셀은 H14셀. H12셀. H12셀. B5부터 H12셀.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컬럼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은요. 네, 현재 참조하는 범위인 B5부터 H12 범위 영역 내에서 여기 내에서 뽑아오고자 하는 대상 값은 몇 번째에 있어? 몇 번째 열이야? 문제에서 뭐 뽑아라고 그러는데요. 단가. 단가는 첫 번째 열이 식물 아이디, 두 번째가 식물명, 세 번째가 분류, 네 번째가 판매 상품, 다섯 번째에 단가가 있으니까 여기는 5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 그다음 레인지 언더바 룩업. 레인지 언더바 룩업은 참조 방식인데 저희 시험은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폴스예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폴스. 이렇게 아예 못 박아버리세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함수 1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1번 문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입사 연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의 두 번째, 세 번째 값에다가 2000을 더하여 표시하는데 미드 함수를 사용하고, 함수는 요구사항이 간단해요. 미드 함수만 사용해. 예를 보게 되면 4번이 D1709인 경우에는 결과값이 2017이 되게끔 하라. 두 번째, 세 번째를 뽑아내어서 뽑아진 게 17인데 여기다 2000을 더해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가 이해되면 쉬운데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I 5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fx를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지면 함수 검색은 단일 함수니까 mid예요. mid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네. 검색 또는 엔터키 눌러가지고 mid 함수 찾아지면 확인 버튼. 함수인수의 세 가지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텍스트입니다. 대상 문자예요. 같은 행에 입력되어진 4번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자, 그러면 B5라고 입력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4번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두 글자를 뽑아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스타트 NUM은요,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를 뽑아내느냐, 숫자 개수, 문자 개수는 그 위치에서부터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글자 뽑아내라. 이렇게 해서 2. 자, 요 캐릭터 NUM이 2라는 거죠. 2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옆에 보면은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보면은 선택한 B5셀 입력값은 D1931이야. 그 경우에 스타트가 2고 개수가 2가 되면 출력 결과치는 19야. 맞죠? 4번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뽑아내는 게 맞죠? 확인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19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000을 더해서 표시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위에 수직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플러스하고 2000이라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equal mid 갈로 b5 쉼표 2 쉼표 2 갈로 닫고 플러스 2000. 그래서 엔터키 이렇게 누르게 되면 구해진 게 2019가 구해졌고요. 자동체 핸들을 밑으로 이렇게 쭉 12행까지 드래그해서 놓으면 경계선이 굵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당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제2 5셀 선택하고요. 4번의 첫 번째 값이 B이면 부산, D이면 대구, G이면 광주, 그 외에는 서울로 표시하라, if하고 레프트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정의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판정의 경우의 수가 부산, 대구, 서울. 판정의 경우의 수가 3개면 if 함수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if 함수 2개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 문제인데, 자, 1번과 2번은 세로 길쭉이잖아요. if 함수 반드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if 함수 반드시 나옵니다.
자, J5셀 선택하고요. fx 누르고요. 판정은 if예요. 그러니까 if 이렇게 하시고요. 네. 엔터키 찾아 적고 확인. 조건식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식 부분이 뭐냐면 4번의 첫 번째 값을 떼와 이렇게 돼 있는데 레프트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left 이렇게 하시고 간료 열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레프트를 딱 누르면 레프트 함수 인수로 바뀌어요. 텍스트는요 해당 4번 요 오행에 있는 4번에 입력된 셀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한 글자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에 보다시피 D1931에서 왼쪽에 한 글자는 D야 이렇게 돼있죠. 네. 얘를 뽑아온 얘를 확인 누르지 말고요. 얘가 끝이 아니니까 네. 함수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누르지 말고 if로 다시 가요. if를 클릭하세요. if를 딱 클릭하게 되면 if에 대한 도움말로 딱 바뀌어요. 이 함수 인수로 바뀌어요. 자, 여기는 오름에서 떴는데 조건식 부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값 뽑아온 게 B이냐라고 하는 부분 비교연산자 이퀄 그 다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레프트 함수로 뽑아온 거는 문자입니다. 문자는 반드시 상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상따옴표 B 네 B이냐 T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폴스라고 뜨는 거예요. 아니야. 자, 우선은 순차적으로 합니다. 문제 요구 조건을 맞춰가지고 4번의 첫 번째 값이 B이면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뭐라고 판정하라고요? 부산이라고 출력되어 있거든요. 부산도 문자열이니까 상따옴표 묶음에 하셔가지고 부산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서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시 D냐 묻고요. D면 대구, G면 광주, 그 외에는 서울. 4개네요. 4개. 요구 조건이 4개다 그죠? 네. 요구 조건이 4개면은 if 함수를 약간 복잡하게 나왔는데 3번 사용하셔야 돼요. 해당 판정의 경우의 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경우의 수 마이너스 1개가 if 함수의 개수예요. 판정의 경우의 수가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이렇게 돼 있으니까 4개잖아요. if 함수 3개 사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이 아니에요. 아닌 경우에 다시 D이냐라는 것을 묻는 부분도 if 함수 사용해야 되는데 자,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다시 if 갈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위에 완성한 if 함수 있죠. 이꼴 뒤에 거를 여기까지로 그냥 쭉 블록 지정하셔가지고 복사하세요. 복사.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부분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자, B면 부산 그 다음에 뭐였어요 문제가 D이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요대로 하고 요 비교 대상만 B가 아니라 D로 바꾸세요. D로 바꾸세요. D면 뭐라고 판정하라고요? 대구. 그러면 여기다가 대구를 이렇게 수정하세요. 대구. 자, 그런데 D도 아니다. B면 부산, D면 대구, D도 아닌 경우에 G면 광주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해당 지금 현재 요구 조건 자체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D이냐? 그러면 대구로 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여기다가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심표. 여기다 심표할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언어 if 함수냐 하면은 지금 앞에 있는 이 if 함수인데 요 if 함수가 아니라 안에 있는 이 if 함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요 부산이 아닌 경우에 if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도움말로 딱 바뀌어요. 그죠? 요거를 클릭했을 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안에 있는 if를 클릭하게 되면 안에 있는 if 함수의 도움말로 바뀌어요. 함수인수로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D면 대구,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에서 G이냐라는 것을 따지게끔 되어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좀 전에 저희가 복사했던 거 있죠. 여기다 다시 붙여넣기를 해요. 네,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 됐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뭐라고요? 문제에서 G냐? 네, G이면 광주로 해. 이렇게 수정을 하세요. 복잡도만 있는 문제지 지금 정확하게는 if 함수에 대한 조건식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이 기본 네, 해당 함수식을 이해를 하시면 복잡도만
높아진 거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 광주로 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외에는 서울로 해. 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를요, 끝에 있는 if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도 지금은 지일 때는 광주, 그 외에는 뭐라고요? 서울로 해. 여기다가 서울. 요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if가 몇 개 사용됐죠? 3개 사용됐다, 그죠? 판정의 경우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여기 빼기 하나 해서 if 함수가 3개. 어쨌든 문제의 요 조건에 if 그니까 뭐죠? 여기가 4번에 첫 글자를 떼왔는데 그게 B냐? 그러면 부산. 아니야. 아닌 경우에 가면 D냐? 그러면 대구.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다시 G냐? 광주. 그거도 아니면 서울. 완성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함수 중에 이렇고요. 확인 눌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얘는 대구예요. 해당 요 점을요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12까지 채우고 해당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복잡도만 좀 높은데 2번이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6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려운 거 2문제, 중간 거 2문제, 쉬운 거 2문제 이렇게 나와요. 쉬운 거, 중간 거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입니다. 네, 3번 문제는 좀 쉬워요. 네. 영업 3팀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결과명에 명을 붙여라.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D 시작하는 함수 반드시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네. 단일 함수예요. 이건 쉬워요. fx 2에 13제 선택하고 fx 그 다음에 dcount a dcount a 네. dcount a죠. 네. dcount a 엔터키 찾아졌죠? 확인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저희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면 무조건 범위를 B4부터 H12까지 하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B4부터 H12 이렇게 기억해버리세요. 그 다음 필드는 문제에서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 개수의 필드가 뭐냐면은 영업 3팀 연봉 죄송합니다. 네 위에 거죠. 영업 3팀의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영업 3팀의 인원수 부서가 영업 3팀인 인원수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이름으로 선택해볼까요? 네. 4번도 되고 이름도 되고 직급도 되고 다 돼요. 다 되는데 이름 선택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에서는 직급이 문제에서요. 네. 영업 3팀 네. 부서가 영업 3팀 요렇게 부서가 영업 3팀 요렇게 해서 네. 부서가 영업 3팀 하나 둘 맞죠? 네. 8개 데이터밖에 안 되니까 영업 3팀 몇 개인지 확인했었을 때 미리 보기에서 2 나왔는데 맞는지. 자, 마지막으로 AND 연산자 이용해가지고 뒤에 명을 붙여라. 요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AND하고 상단에 묶음 명. 요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equal dcount A 갈로 B4에서부터 H12 심표, C4 심표, E4에서부터 E5 갈로 닫고 AND 상단에 묶음 명. 확인 눌러가지고 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업 3팀 연봉의 평균을 구하라. 정의되면 부서를 이용하고 sumif와 countif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2에 14제를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먼저 sumif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하고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sumif 엔터키 찾아졌죠? 확인. range라는 조건 범위는 if로 끝나는 함수는요 반드시 나오는데 입력 데이터에 입력값만 선택하세요. 머리 걸 빼고. 그러니까 뭐예요? 영업 3팀의 연봉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뭔데요? 조건 범위거든요. 영업 3팀 어디에 입력돼 있어요? 부서입니다. 부서 입력 데이터만요. 부서 빼고요. E5에서부터 E12까지 E5에서부터 E12까지 입력 데이터 범위만 부서의 입력 데이터 범위만 선택을 했고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이름 정의가 돼 있어 부서가 바뀌었어요. 크라이테리어는요. 영업 3팀 상대한 문구를 입력해두는데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수월해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연봉요. 연봉 단위 F5에서부터 F12까지 이렇게 네. 그러면 부서가 영업 3팀인 해당 그 연봉의 합이 구해집니다. 연봉의 합이 구해졌고요. 네. 여기 뒤에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수식 입력줄에 나누기는 슬러시입니다. 나누기는 슬러시. 그 다음에 이거는 count if는 그냥 직접 입력해 주는 걸로 할게요. 갈로 열기.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count if 함수에 대한
조건 같습니다. 네. 부서. 문제에서요. 영업 3팀 E5부터 E12까지 얘가 부서예요. 직접 부서를 입력해도 돼요.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언 영업 3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sumif 갈로 부서 심표 E5 심표 F5에서부터 F12 영역 나누기.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값이 구해졌고요. 천 단위 구분에 적용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함수 문제의 셀 정렬은 오른쪽으로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최대 담당 업체 수 구하라. 이건 반드시 점수 주는 문제로 맥스, 민, 라지, 스몰 함수 중에 하나 나와요. 점수 주는 문제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J13세 선택하고 FX 눌렀어요. 그럼 맥스 함수 사용하세요. 맥스 입력하고 엔터키. 네, 찾아뵙고 그 다음 최대 담당 업체 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넘버 1 찍고요. 담당 업체 수 여기 있죠, 그죠? 네, H5에서부터 H12까지, H5에서부터 H12까지 이 끝이에요. 이 끝이에요. 이꼴 맥스 갈로 H5 콜론 H12 갈로 닫기. 확인 누르면 끝.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함수 6번 문제는 반드시 Vlookup 함수가 나와요. Vlookup. 네, 반드시. 담당 업체 수는 H14세를 선택한 이름에 대한 담당 업체 수를 구하라. Vlookup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나왔어요. fx 누른 다음에 vlookup 반드시 나옵니다. Vlookup 함수. 얘가 상대적으로는 난이도가 있는 함수인데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시켜놓으세요. lookup 언더 밸류는 H14 선택하면 되고요.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요. H14셀에 선택되어진 셀을 찾으세요. 주민력은 C5셀입니다. 끝셀은 H12로 못 박으셔도 돼요. 끝셀은 H12 이렇게 못 박으셔도 돼요. 그러면 C5부터 H12 그 다음에 참조할 열 자체는 문제에서요. 담당 업체 수의 선택한 이름에 대한 담당 업체 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이 C5부터 C12 C5부터 H12 영역에 여기 영역 범위에서 담당 업체 수가 몇 번째 있냐고요. 첫 번째가 이름, 두 번째가 직급, 세 번째가 부서, 네 번째가 연봉, 다섯 번째가 매출액, 여섯 번째에 담당 업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6을 적습니다. 담당 업체 수는 요 범위 영역 내에서 몇 번째에 있냐? 여섯 번째. 그 다음 레인지 언더바 룩업은 필수적으로 폴스만, 정확히 일치만 저희 시험에서는 물어져요. 그래서 폴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이꼴 vlookup 갈로 H14 심표, C5에서부터 H12 심표, 6 심표, 폴스 갈로 닫기. 확인 클릭. 그럼 보세요. 주민력은 담당 업체 수가 8이에요. 요거를 주민력이 아닌 다른 걸로 바꾸면 이렇게 그 담당 사원의 담당 업체 수가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초기에 보이는 값으로 유지시켜 놓으세요. 자, 대기 인원을 구하는데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으면 접수 인원 빼기 모집 인원으로 계산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라. if 함수 사용하라. if 함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네. I5셀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로 풀이 진행할게요. fx 누를게요. 함수 마법사 진행되면 if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검색 버튼 눌러가지고 함수 선택에서 if 선택을 하고 조건식 심표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조건식 부분에서 순서대로 맞춤 문제 조구 조건 충족시킬게요.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으냐 이렇게 돼 있어요. 크자 이 말입니다. 같은 행에 입력되어진 접수 인원이 입력된 셀을 이 함수식을 입력하는 5행에 같은 행에 접수 인원 셀 선택 E5 얘가 많으냐 크냐 모집 인원 요렇게 E5가 F5 값보다 크냐 그러면 문제에서요. 많으면 접수 인원에다가 모집 인원을 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접수 인원에다가 빼기 모집 인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빈 공백으로 하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빈 공백은 상당한 빈복금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면 equal if 갈로 E5가 F5보다 크냐 그러면 E5 빼기 F5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비어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요구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안 크죠. 네, 그래서 비어 있는 거고, 요 자동차 면들을 네, 요 점을 밑으로 쭉 끌어요. 12행까지만.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라. 얘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5, 3, 4만 네, 표시가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강 장소를 구하는데 수강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2이면 1이면 세미나, 2이면 연습실, 3이면 창작실을 구해 추저하고 미드 조합으로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추저 함수가 먼저 와야 돼요. 추저 함수는 목록값 쉼표 그 값이 1일 때 실행문, 목록값이 2일 때 실행문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 값 부분에다가 미드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네, 해당 대상 문자열에서 두 번째 글자 뽑아내서 그 값이 1이면 2이면 3이면 출력할 출력문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j5셀 선택한 다음에 fx 눌러가지고요. 함수는 choose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네, 확인. index 언더바 num에다가 mid 갈로 열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미드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함수인수 대화 상대가 MID로 바뀌어요. 바뀌면 네, 텍스트는요 같은 행에 입력되어진 수강번호 입력셀, 수강번호 두 번째 글자가 한 글자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타트 언더바 NUM은 해당 대상 문자열에서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한 글자. 그러면 두 번째 글자만 뽑아지는 거죠. 1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옆에 보면은 도움말 얻을 수 있어요. 네. B5셀의 입력값은 S253 하나인데 스타트가 2이고 글자 추출 개수가 1이면 2가 뽑아져. 맞죠? 두 번째 글자 한 글자. 자, 두 번째 글자 한 글자를 뽑았을 때 여기까지 해서 미드는 끝났으니까 추저 완성 안 됐으니까 여기서 추저를 다시 클릭해요. 그러면 추저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로 바뀌었죠? 이 반응값이 1이면 1일 때 실행할 실행문을 여기다가 네, 밸류 1 입력란에 적어주는데 문제에서는 1이면 세미나실 돼 있는데 문자열을 만들 상따옴표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실 이렇게 그 다음에 2일 때는 연습실로 돼 있으니까 상따옴표 연습실 그 다음에 3일 때는 창작실로 돼 있으니까 네, 여기 3일 때는 상따옴표 묶음 창작실 네, 요게 완성된 함수식이에요. 요게 완성된 함수식입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요 해당 셀 자동차 면들 요 점요, 네, 요 사각형 여기 사각형 점을 밑으로 쭉 끌어요. 12행까지.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네,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세 번째 스포츠 강자수 넘어갈게요. 스포츠 강자수를 구하여 개로 붙여라.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디카운트 A 함수 이용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드 연산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와요. 네, 3번 fx 누르고요. 네, 이 13셀 선택하고 fx 디카운트 단일 함수니까 함수를 본인이 알아서 하라라고 요구하진 않고요. 꼭 줘요. 주어지는 함수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입력란에서는요. 저희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부터요. B4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면 다른 D로 시작하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다 커버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부터 H12 이렇게 못 박아버리시고요. 필드는 디카운트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 구하는 함수입니다. 개수를 구하는 대상이 뭔데?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스포츠 강자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여기서는 지금 현재 수강번호 강자명 구분 접수인은 모집인은 수강료 시작일인데 저희 강자명 네, 필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운트 A 함수는요 입력 데이터가 문자도 가능하고 숫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범위 영역 B4부터 H11 선택했으니까 어떤 필드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디카운트 A는. 근데 상대적으로 디카운트 함수도 자주 나오는데 디카운트 함수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그 다음 필드 이 필드에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자체는 네, 숫자가 입력된 열만 가능해요.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이 열만 가능해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9번으로 지금 현재 뭐 강자명으로 이렇게 네, 해왔어요. 강자명.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조건은요. 네, 문제에서 입력 데이터 이용이 이렇게 됐어요. 스포츠 강자수. 네, 9번이 스포츠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이 스포츠인 거.
자,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요건데 추가적으로 뒤에 get자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윗단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기다가 and 하고요. 상따옴표 키 이렇게 하시면 최종적으로 3개라고 이렇게 보여진다. 네.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네,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엄학강제 접수 인원에 대한 합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조건 확인해보면 sumif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나오는데 요거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네, 네 번째 if로 끝나는 함수는 보통 sumif나 countif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만들어낸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 또는 countif하고 average 함수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만들어낸 개수를 구하되 해당 범위 영역 내의 평균 이상인 게 몇 개인지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단일 함수로 fx 누른 다음에 sumif, 네, sumif 확인. 조건 범위, 여기서 이제 if로 끝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 범위는 입력 데이터만 선택하는데 문제에서 조건 범위가 뭔데요? 엄학 강좌의 접수 인원 합계 구하라 이렇게 있어요. 강좌가 엄학인 거. 자, 엄학이 입력된 필드 열려. 구본의 엄학이 있죠. 네. 구본의 종류는 스포츠, 외국어, 엄학 이 3개 중에 하나니까 구본 입력 데이터만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D5에서부터 D12까지. D5에서부터 D12까지. 구본 머리걸 입력 안합니다. 주의사항이고, 크라이테리어는 추천드릴게요. 네, 엄하게 입력된 셀을 선택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 sum 언더바 range는 합을 범위영역은 엄학 강좌 접수 인원 합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접수 번호가 입력되어진 E5부터 E12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요구 조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꼴 sumif 갈로 조건 범위 쉼표 필드, 네, 쉼표 기준 쉼표 합을 범위영역 이렇게 네, 구해졌습니다. 확인하면 66. 다음 5번입니다. 네. 수강료 평균 구하라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고 수강료의 평균을 내림차순하여 1000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라운드 다운 하고요. 네. 그 다음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라운드 다운 함수는요, 값, 쉼표, 자릿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값을 에버리지로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2개 함수 제시되면 뭐부터 먼저 사용해야 되느냐? 이 경우는 라운드 다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 확인, 값, 자릿수, 값 부분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게끔. 네, 에버리지의 대상은 뭔데? 정의된 이름인 수강료를 이용해서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정의된 이름인 수강료의 범위는 G5부터 G12까지인데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수강료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에버리지 갈록구름이 수강료로 해도 됩니다. 네, 라운드 다운 다시 클릭한 다음에 자릿수 지정에 대한 규칙은 1의 정수값까지 표시하라 라고 돼 있으면 0이에요.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의 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여기 1을요 마이너스 90 더하면 빼기가 되고 0의 개수가 몇 개야? 1. 그래서 1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동그라미 개수가 3개. 그래서 1000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릿수 지정은 마이너스 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3. 에버리지가 아니고 여기 라운드, 네, 라운드 다운에서요. 라운드 다운에서 자릿수가 마이너스 3. 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이꼴 라운드 다운 갈로 에버리지 갈로 구름이의 수강료 쉼표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49,000 이렇게 됐죠. 네,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반드시 브이로그 함수가 반드시 나와요. 네, 반드시 나옵니다. 수강료 H14셀에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수강료 계산하라 브이로그 fx vlookup 확인. 줘야 할 값은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선택하면 되고요. 꼭 요 포맷으로 나와요. 그 다음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요, 네, H14셀에 입력된 값이 뭐예요? 농구죠. 그러면 농구가 입력되어진 값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네, 오행에서 찾아보세요. 오행 찾아보면 C5셀이에요. C5셀부터 시작해서 H 끝셀은 12로 잡으시면 돼요. C5부터 H12 끝셀은 H12로 잡으시면 돼요. 다음 해당 이 범위 영역 내에서요, 요 범위 영역 내에서 문제에서는 수강료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C5부터 H12 영역 내에 수강료가 몇 번째에 있어요? C5부터 H12 영역 내에 수강료가 몇 번째 열에 있냐고요. 강좌명이 첫 번째, 구분이 두 번째, 접수인원이 세 번째, 모집 변형이 네 번째, 수강료는 다섯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순번은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5. 그 다음에 저의 방식은요. 저희 시험은 폴스밖에 안 나와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저희 시험은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폴스 이렇게 못 박으시면 되고,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vlookup 함수. 기본 네 포맷으로 나왔어요. 확인 눌러서 결과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함수가 구해진 영역이 해당 수평 영역이나 첨단위 구분기에 심표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안 하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함수 문제 1번과 2번은요, 세로를 길쭉하게 채우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주로 정해져 있어요. 판정 문제, if, 그게 반드시 나오고요. 순위 구하는 랭크 자주 나오고요. 네. 자, 1번부터 풀게요. 자, 첫 번째 1번 순위 구하는 I, OC를 선택하고요. 네. 문제 보면 제작비의 내림사준 순위를 1에서 4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알아. 양분화되어져요. 4등 이하는 순위가 찍히고 그 이상 순위는 공백으로 나타나게끔 해. if하고 rank.eq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I, OC를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fx 누를게요. 여기 fx 누르면 함수 마법사 5월달부터 제가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이하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판정은 if, 네, if 그 다음에 검색 if 선택. 자, 그 다음에 조건식입니다. 조건식본에다가 랭크로 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rank.eq 직접 입력할게요. rank.eq 갈로 10개까지 반드시 해줘야지 얘가 함수로 인식되어져요. 그래서 rank.eq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rank.eq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함수 일수 대하상자가 얘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었습니다. 자, 순위 구하는 대상 해당 값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행에 있는 뭐에 대한 순위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요. 제작비의 내림산 순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제작비 입력세 선택을 하고요. 네. 얘 순위를 참조 비교 범위는 제작비 전체잖아요. 제작비 레퍼런스 입력란 클릭 제작비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지정 이렇게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그 참조 방식에 대해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순위 구할 때는요, 해당 이 참조 범위를 절대 참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열과 옆에 달러가 붙어야 되는데 쉬운 방법 알려드립니다. 블록 지정하고 F4번 기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요.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요. 네, 이렇게 랭크인 경우에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가지고 행 단위별로 해당 수식 위치 입력란이 달라지더라도 참조한 대상은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림사순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림사순위는 0 또는 빈 공간을 하면 내림사순위예요. 오림사순위 1 입력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순위 구하는 건데 순위만 지금 구해줬고요. 확인 누르면 안 돼요. if를 다시 선택해가지고요. if에 대한 함수식으로 바뀌면 여기에서요. 조건이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조건은 순위만 구했는데 문제에서는요. 1등부터 4등까지면 해당 순위가 표시되어 있고 말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조건식으로 4 이하냐 이렇게 구해준 순위가 4 이하냐 4 이하면 순위가 찍히게끔 해. 직접 입력하지 말고 얘를 복사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순위 구하는 rank.eq 함수 영역을 복사해가지고 네 다시 if로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버릴게요. 그러면 굳이 시간을 다시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빈 공간은 상따옴비 묶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해당 순위에 대한 판정 1, 2부터 4위까지는 순위가 찍히고 그 외에는 빈 공간 하는 함수식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비어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순위가 4등 이후 5등 뭐부터 8등까지인가 봐요. 요 자동차 밴드를 이렇게 멘트로 들어가세요. 점을 그 다음 놓으세요. 그 다음에 경계선이 굵게 나오니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주시면 1, 2, 3, 4등은 순위가 표시되고 그 외에는 빈 공백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광고 시작일 마찬가지 J5셀 선택을 하고요. 광고 번호의 마지막 두 글자, 이 광고 번호의 마지막 두 글자를 두 자리 숫자를 원로 하고 1은 10 그리고 연도는 2020으로 하는 날짜를 구하라. 네, 데이트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J5셀 선택하고 fx 누르고요. 요거는 네, 데이트 함수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DAT 함수. 함수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요. 네. 이렇게 됐고, 자, 첫 번째 연도 입력하세요. 2020년 연도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2020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월 구하라라는 부분에서 광고 번호의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를 월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RIGHT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RIGHT 함수. 자, 라이트 함수 이 상태 그냥 해버릴게요. 같은 행에 있는 광고 번호가 입력되어진 셀 선택하고 쉼표 오른쪽에 두 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날짜는요. 날짜는 10일로 못 박아왔어요. 그래서 10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데이트 갈로 2020 쉼표, 네, 라이트 함수로서 해당 행에 있는, 네, BO 셀의 끝에서부터 두 글자 잘라내서 올려있고 10 고정.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눌렀을 때 날짜가 제대로 나오면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아까 미리 보기에서 보면 숫자 값이 나오면 여기서 날짜로 바꿔주셔야 돼요. 간단한 날짜로. 자, 해당 셀의 자동차 핸들을 밑으로 드래그 12행까지 놓았어요. 네, 펼치부터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서식 없이 채워라라고 하니까 얘가, 네, 해당 서식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저는 이제 요 중간에 그 굵은 것만 없애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블록 잡아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죠? 다음 3번부터 5번까지 함수는 단일 셀로 푸는 문제 함수예요. 1, 2번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네, 낮아요. 3번요. 네. 화장품 월 광고비 합계 계산하라. 조건은 주어진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sum 함수 사용하라. 단일 함수 쉬워요. 네.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이 13세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dsum으로만 구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dsum, 네, 검색하기 함수 연수가 세 가지 요구되어져요.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시험에서는요 B4부터 그리고 J12까지 B4부터 J12까지가 데이터 범위예요. 그래서 B4부터 H12까지 죄송합니다. B4부터 H12까지 이렇게 못 박으시면 돼요. B4부터 H12까지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이렇게 못 박으면 되고 필드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어떤 거 합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화장품인 월 광고비 합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쉬운 방법 설명드립니다. 월 광고비가 입력된 셀 H4셀이에요. H4셀 마우스를 꾹 찍고 크라이테리언은요 화장품 분류가 화장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equal dsum 갈로 B4에서부터 H12 쉼표 H4 쉼표 C4에서부터 C5까지. 자, 확인 하면 이렇게 보여졌어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광고 건수를 구하라. 네, 정의 대림이 분류를 이용하여 네, 구한 결과값에 건을 붙여라. 카운트 if 함수 사용하라.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꼭 나와요. 네. 자, fx 누르고요. 네, 카운트 if 레인지 범위 영역은 조건 범위 영역요. 네, 조건 범위는 교육 광고 건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광고의 종류 말고 교육 광고 건수, 교육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분류. 네, 분류에 교육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C5부터 C12까지가 이름 정의가 분류라고 돼 있어요. 네, 자동으로 분류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력까지 뭐예요? 교육인 거. 네, 교육이 입력되어진 셀. 또는 상따옴표 묶은 교육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은 몇 건? 네, 2건. 근데 건자를 뒤에 덧붙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네, 여기 수식 입력줄 클릭 and 상따옴표 건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4번 풀이도 끝났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왔는데 맥스 함수 사용하라. 최대 월 광고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네. 자, 이거는 굳이 함수 마법사 이용 안 해도 네, 함수 마법사는 처음에 여러분들 익숙지 않을 때 이용하시고 익숙하시면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네, equal max 갈로 범위 영역 이렇게 하셔도 돼요. 최대 월 광고비니까 월 광고비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까지. 네, 그냥 확인 누르면 끝. 입력값 중에 제일 큰 값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계약기간 J, 네, 14셀 선택한 다음에 꼭 브이로그로 묻는 것만 나와요. 브이로그로 구하라라는 문제용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fx 클릭을 하고요. 네, 브이로그 함수 연수 네, 4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조회할 값은 H14셀 선택하면 되고요. 꼭 이렇게 나와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명확하게 있지 않는 네, 입력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분크림이 입력되어 있는 셀 선택하세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수분크림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D5셀. 그 다음에 H12까지만 범위 잡으시면 돼요. H12. 시작 셀은 H14셀에 입력되어진 셀. 끝 셀은 H12. 다음, 해당 여기 범위 영역 내에서 몇 번째, 네, H12, D5부터 H12 범위 영역 내에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입력값에 봐야 되네요. 네. 광고 상품에 대한 선택한 광고 상품에 대한 계약 기간을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D5부터 H12 선택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의 광고 기간이 있냐고요. 얘가 첫 번째 열, 얘가 두 번째 열, 얘가 세 번째 열. 빨갛게 표시한 박스 내에 제작 네 번째가 계약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요구하니까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열. 그래서 컬러 언더 인덱스 언더바 NUM은 4. 그 다음에 방식은 저희 시험은 폴스밖에 안 나와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폴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값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계약기간, 네. 얘가 바뀌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해당 상품에 맞게끔.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보이는 첫 번째 거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함수 문제 6문제 풀이 끝났고요.